내용은 GitHub에서 작성되어져 있는 레이텍 문법 확인하시면 돼요. 어, 이거 선형회기, 그냥 선형회기식이죠. 특성이 여러 개가 있을 때, X1, X2, X3 이런 식으로 특성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선형회기식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쓴 게 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쓴 거죠. 여기 i가 들어간 이유는 샘플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물고기의 첫 번째 특성, 첫 번째 물고기의 두 번째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의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물고기의 두 번째 특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물고기들마다 각각 네 개씩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i번째 물고기에 대한 선형회기식이란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선형회기식, 이거는 선형회기식이고요. 이 선형회기식을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어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Z 부분에 선형회기식을 넣는 거예요. 보시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돼 있죠. 익스포넨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형회기식이 들어간다. 요 자리에 선형회기식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거를 그려볼 거예요. 그려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들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확률을 1에서 빼준 값을 음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어, 이 손실함수를 최소로 하는 개수들과 절편을 찾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분류 문제에서의 손실함수는 뭐냐? 로그 로스라고 부르는 게 이진 분류에서의 손실함수예요. 그리고 이진 분류에서의 손실함수는 아래쪽에 얘가 손실함수입니다. 얘를 손실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손실을 로지스틱 로스 또는 로지스틱을 간단하게 줄여서 로그 로스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되게 막 뭔가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막 나오는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 선형회계식만 잘 아시면 나머지 있는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무엇을 먼저 살펴볼 거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함수의 정의를 쓰면요. 요렇게 쓸게요. 그냥 저기 달러를 하나만 쓰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안 하려고 하고요. i라고 쓸게요. 아마 요렇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보일 거고, 여기 z. 그 함수란 뜻이고, 함수란 f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디프렉은 분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분모예요. 어, 분자를 익스포넨셜 z 그리고 분모를 익스포넨셜 z 더하기 1.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게 D 프레 분자분모 여기 1이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네. 자,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은 내용이에요.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거를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요렇게 생긴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축의 좌표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numPy의 A range로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촘촘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부드러운 곡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0.0001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1 나누기 바로 분모에 덧셈이 들어가니까 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죠. 1 더하기 numPy에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익스포넨셜 여기에 마이너스 z. 이거 그대로 쓴 거 아닌가요? 요식 그대로 쓴 거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분의 1이라고 쓴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거를 x축, y축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PLT.figure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피겨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고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2대 1 정도로, 8대 4 이렇게 해서 2대 1 정도로 하고요. 선그래프 그릴 때 PLT.plot 하시면 돼요. Z, sig, 모이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자를 그려주시면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쓸게요. 타이틀은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레이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Z. 그 다음에 Y 레이블 여기를 R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레이텍 문법을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가 0일 때고요. 0일 때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x축, 여기가 1.0. 그러니까 최대값이 1.0을 넘지 않고요. 최소값이 0.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Z축,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X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Y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대신에 그냥 Z라고만 쓴 거고요. 함수가 요런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마치 S자처럼 생겼죠? S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S자 모양으로 생깁니다. S자 모양으로 생기고요. Z값이 0일 때 여기 어디를 지나냐면 0.5를 지나요. Z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Z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다가
증가 1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고요. Z값이 음수로 커지게 되면 0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요. 0보다는 최소값이 0보다 크고요. 최대값은 1보다 작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 값이 0.5보다 큰 경우 이때는 양성이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고요. 시그모이드 값이 0.5보다 작은 경우는 음성이다라고 예측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양성일 확률이 0.5보다 크면 양성이라고 예측하겠다.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가 생긴 모습이에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생긴 모습. 지수함수가 뭔지 아세요? 지수함수. 여기 지금 갑자기 익스포넨셜을 먼저 해버려서 그렇긴 한데, 지수함수. 이런 함수들이에요. y는 2의 x승, y는 10의 x승. 이런 함수들. 이런 함수들을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가 지수에 있는 함수들. 얘네들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그려볼까요? 요거 하나만.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x가 0일 때 어디 지나요? x가 0일 때 2의 0승 얼마예요? 1이잖아요. 이건 수학에서 약속이에요. 2의 0승은 1이라고.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에요. 2의 0승이든 3의 0승이든 10의 0승이든 100의 0승이든 모든 숫자의 0승은 1입니다. 한 번도 곱하지 않았다. 그거는 1이에요. 한 번도 곱하지 않았다. 2의 1승은 2죠. 2의 2승은 4죠. 2의 3승은 8이죠. 이런 거를 기하급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어떻게 정리해요? 2의 1승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해요. 그럼 2분의 1이죠. 0.5. 2의 마이너스 2승은요? 2의 2승분의 1이죠. 4분의 1. 0.25.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분의 1이죠. 그럼 얼마? 8분의 1. 굉장히 작아지죠? 0보다 작아질 수 있을까요?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x값이 0일 때 항상 2를 지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겠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이 16,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하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맞아요? 네. 이게 지수함수. 이게 지수함수. 어, 어, A값, 어떤 값이 있어도 다 똑같겠죠. 어떤 값이 있어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단 여기서 A는 우리가 양수라고만 생각을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양수라고만 생각을 할게요. 2의 X승이든 3의 X승이든 5의 X승이든 항상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죠? 단지 차이는 이게 더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그런 차이밖에는 없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로지스틱 함수에 있는 2의 Z승, 2의 X승이라고 하든 2의 Z승이라고 하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숫자 뭔지 아시나요? 414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하겠어요. 상수예요, 상수. 2.41 이렇게 나가는 상수입니다. 무한소수고요. 반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파이 3.14처럼 끝이 없는,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그냥 그 이거를 자연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라고 하는 거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2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사실 우리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얘를 그냥 2를 숫자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숫자로 생각. 자, z가 0일 때 생각해 보세요. z가 0이면 모든 숫자의 영승은 얼마?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죠. 맞아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아까 어디를 지났냐면 0일 때 어디를 지난다? 0.5를 지난다.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 Z가 무한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Z가 무한히 커진다고 생각하면 근데 익스pon의 저기 2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 Z승이잖아요. 아, 마이너스 Z승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분모가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1분의 1. 1분의 1이니까 Z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예요. 1에 가까워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만약에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x가 커지게 되면 지수함수는 값도 무한히 커져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숫자. 2를 나눠주는데 굉장히 큰 숫자로 나눠주면 그 값은 뭐에 가까울까요? 0에 가깝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지만 그래프를 그리니까 S자 모양으로 나온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수함수고 미수를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거를 미수로 하고, 그러니까 자연대수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만 생각을 하시면 z값이 굉장히 커지면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1 나누기 1이어서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요. z값이 0일 때에는 익스포넨셜 0승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그래서 1 나누기 2가 되니까 여기가 0.5가 되고 z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모가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S자문을 지수함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를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확률로 생각하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0과 1 사이에만 있다. 그거는 어떤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죠?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 없고 1보다 커질 수 없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죠? 뭐 숫자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하더라도 그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확률로 생각할 수 있겠다예요. z가 0일 때는 확률이 0.5다. z가 2일 때는 확률이 0. 뭐 예를 들면 0.85다. 그 다음에 z가 4일 때는 확률이 뭐 0.99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z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z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확률이 0.3이다. 뭐 z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확률이 뭐 0.1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z가 뭐냐에 따라서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z값에 따라서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확률을 양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식을 볼까요? 얘가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요렇게 S자 모양으로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 Z 자리에 선형회귀식을 넣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선형회귀식을 넣으면 어차피 선형회귀식 자체가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면. 그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 확률이 0.5 이상이니까 양성이라고 예측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선형회귀식이 리턴해주는 게 0보다 작은 값을 리턴해준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면 0.5보다 작은 값을 주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실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손실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손실함수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로그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로그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먼저 그려보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자, 어떤 로그 함수를 그려볼 거냐 하면 상용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를 그려볼 거예요. 영어로는 커먼 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미수가 10인 로그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x 대신에 p라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냥 x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x라고 하고요. numpy 점 a range 0.0001부터 할게요. 0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까지 0.0001씩 증가를 시키도록 할게요. numpy 함수가 있어요. numpy log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밑수가 10인 함수예요. 여기다가 x를 줄게요. 자, 그리고 두 가지를 그릴 건데 첫 번째는 그냥 x하고 y를 그릴 거예요. x하고 y를 그릴 거고요. 여기는 레이블을 이렇게 할 건데
로그, 그다음 미수 10, x 이렇게 쓸 거고, 괄호까지 쓸까요? 괄호까지 쓰고, 그다음에 plt 점 플롯 이번에는 x하고요 마이너스 y를 그릴게요. 마이너스 y를 그리고요. 레이블은 여기 뭐라고 할 거냐면 로그 아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죄송합니다. 여기 달러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달러 양쪽에 달러로 시작하고 달러로 끝나야 돼. 어, 달러로 시작하고 달러로 끝나야 됩니다. 달러로 시작하고 달러로 끝나야 되고요. 여기다 10 그리고 x. 네, 그럼 그래프는 다 그려졌어요. 그래프는 다 그려졌고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plt.grid 이런 정도로 하고요. plt.show 그냥 바로 그리고 레전드가 있으면 좋겠죠. plt.legend 그러면 파란색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인데 음수를 붙여준 겁니다. 네, 여기서는 여기가 이게 x축이에요. 이게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서 여기가 중요한 점이 여기에요.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일단 그래프는 잘 그려졌나요? 잘 그려졌죠? 저기 요거 잠깐 좀 끌게요. 요거 잠깐 좀 끄고 지수하고 로그는 서로 그 역함수의 관계예요. 어. 예를 들어서 y는 10의 x승이다 라고 했을 때 x를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예요. 네. 10의 x승을 y라고 했을 때 y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y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그냥 정의예요. 정의. 정의. 아까 자연 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죠. 2의 x승. 2의 x승. 여기서 2는 아까 2.4 얼마라고 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y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자연 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자연 로그라고 얘기하고 10을 밑으로 하는 이런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 수학에서.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10의 1승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죠? x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2를 쓰면 되고요. 여기 로그 10을 밑으로 가는 여기 y 대신에 10을 쓰면 돼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10은 1이에요. 자, 10의 제곱은 100이죠. 10의 제곱은 100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x, 이게 y죠. 그죠? 로그 10의 y, 로그 10의 100은 뭐다? 2다라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지수 함수를 생각을 할 때 미수는 음수인 거 생각 안 합니다.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해요. 지수 함수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냥 x하고 y 숫자만 서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y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라고 하는 걸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데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항상 이를 지나요. 그리고 x가 0에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그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는 거를 여기서 x하고 y만 바꿔버리면 네,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거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적으로 역함수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라고 하는 그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역함수의 특징이에요. 모, 어, 모르셔도 좋아요. 모르셔도 좋은데 얘가 y는 10의 x승이다라고 하는 그래프고 요쪽에서 그려준 게 y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를 그려준 거예요. 얘네들을 놓고 보면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 그래서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를 지나요. 지수 함수는 x가 0일 때가 1이고요. 그다음 로그 함수는 x가 1일 때 0이에요. 그리고 얘는 0에 가까워지고요. 여기는 그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커지고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이게 로그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 로그 함수를 그린 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거 있죠. 파란색으로 그려진 게 이렇게 그려진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진 로그 함수고 그 다음에 그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거 있죠.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거.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바꿔버린 거. 어,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을 기준해서 위아래 바꿔버린 거. 그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죠? 여기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여기 마이너스 1로 바꿔버리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플러스 1로 바꿔버리고. 그죠? 이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x를 그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손실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인데 여기가 0에서부터 1까지만 볼게요.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위쪽은 로그 x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x입니다. 그죠? 색깔을 다르게 드릴까요? 네. 얘가 마이너스 로그 x고요. 마이너스 로그 x고 검은색으로 그린 게 로그 x예요. 로그 x죠. 자, x의 범위를
x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만 놓고 볼게요. x의 범위를 0과 1 사이에만 놓고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는요?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해보세요. 그쵸?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반대니까 플러스 무한대에서 0까지 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x의 범위를 x의 범위를 0과 1 사이로만 놓고 보면 0과 1 사이로만 놓고 보면 로그 x는 이게 로그 x잖아요. 이게 로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여기 0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는 마이너스 로그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플러스 무한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냥 마이너스 부숴버린 것 뿐이잖아요. 무한대를 제가 너무 못 쓴 것 같긴 한데. 로그 함수는 0에서부터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끊어요. 우리가 요 범위 안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이게 로그 함수. 거기에 마이너스 뭐를 붙여준 거는 요렇게 내려오는 함수. 요렇게 오니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그죠? 최소값은 0. 그죠? 최소값은 0. 그 다음 최대값은 플러스 무한대. 자, 이거를 왜 범위를 이렇게만 생각했냐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했을 때. 확률은 0과 1 사이잖아요. 그죠? 0과 1 사이의 확률을 가질 때, 그 확률의 로그값. 확률의 로그값이 뭐예요? 확률의 로그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갖고, 확률의 로그값에 음수를 붙여준 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가져요. 음. 자, 밑에 손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셨죠? 생긴 모양만 아시면 돼요. 생긴 모양만. 그 지수 함수가 생긴 모양, 지수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할 차례냐면 손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차례예요. 손실. 우리가 그동안 손실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기가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시간 좀 남았죠? 네. 어, 회계 문제는 손실을 계산하기가 쉬워요. 왜? 예측값이 있고, 그죠? 실제값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둘 다 숫자니까 빼주면 되잖아요. 이게 오차, 그죠? 근데 이런 오차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샘플에서도 오차가 나오고, 두 번째 샘플에서도 오차가 나오고, 그죠? 그럼 오차들을 다 제곱해. 그리고 다 더해. 그리고 개수로 나눠. 이게 평균이잖아. 이게 미인 스퀘어드 에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를 손실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얘를 손실함수로 정의를 하는데 분류에서는 정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분류에서의 손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게 로그 로스예요. 로그 로스.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실제 값이 있겠죠. 그죠? 우리 이진 분류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진 분류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y 이게 실제값, 예측값, 이게 예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값이 봄이었었어요. 봄이. 예측도 봄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봄인데 빙어라고 예측했어요. 이럴 수도 있죠. 맞아요? 트루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빙어가 있는데 봄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빙어가 있는데
빙어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죠. false positive, true negative.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는데, 자, 얘를 그냥 양성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얘를 음성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양성이 될 확률 P, 양성 1 확률.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똑같이 도미라고 예측한 녀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둘 다 맞춘 거예요. 둘 다 맞춘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도 도미를 도미라고 맞췄고, 두 번째 물고기도 도미를 도미라고 맞췄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는 도미를 0.9라고 하는 확률로 도미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0.6이라고 하는 확률로 도미라고 했어요. 이럴 수 있죠. 우리 그 확률 계산한 거 보시면은요. 여기 확률 계산한 거 보시면 첫 번째 물고기 같은 경우는 99%로 도미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물고기 같은 경우는 95%가 도미가 될 확률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똑같이 도미라고 예측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90% 정확한, 나는 90%로 확신한다. 도미라고. 머신러닝 모델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60% 도미일 거야.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자, 누구의 손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똑같이 도미라고 예측하긴 했지만 얘가 손실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얘가 손실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그죠? 얘는 적은 손실로 예측을 한 거고 얘는 많은 손실로 예측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손실이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 0.9, 로그 0.6. 그냥 로그 함수를 쓰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0.9는 이쯤에 있을 테니까 0에 가까웁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 높으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숫자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손실이 적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손실은 적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을수록 손실이 컸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0.9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0.9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요 빨간색 함수란 말이에요. 빨간색 함수.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될 거예요. 0.6은 여기 있을 거예요. 큰 숫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로 생각하면 내가 예측할 때 100%에 가깝게 예측을 한 게 그게 정답이면 손실이 적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내가 정확하게 예측하긴 예측했지만 낮은 확률로 예측을 했으면 손실이 큰 거. 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적은 손실,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로그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음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빙어를
빙어를 빙어라고 맞춘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빙어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음성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산하는 확률이 양성일 확률이 0.4. 그래야 빙어라고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똑같이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하는데 양성일 확률이 0.1. 양성일 확률이에요. 양성일 확률. 이거는 손실. 둘 다, 둘 다 빙어라고 예측을 했지만, 자,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P를 볼게요. 1 마이너스 P. 여기는 0.1이죠. 여기는 0.4죠. 여기는 0.6이고, 여기 0.9예요. 그죠? 손실. 손실이. 우리 요것만 보자고요. 요것만. 여긴 아까 쓴 거 써드리면, 마이너스 로그 0.9라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 로그 0.6이라고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미라고 예측한 확률이 0.90%, 90%에다 로그를 씌우자. 그러면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고. 60%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손실. 이게 손실이고요. 자, 빙어는 그러면 요게 도미라고 예측할 확률이니까 이게 빙어라고 예측할 확률이죠. 여기가 도미라고 예측할 확률이니까 이게 빙어라고 예측할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확신이 있는 거죠. 똑같이 정답을 맞추긴 했지만 얘는 아주 확신에 차게 예측을 한 거고 얘는 뭐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손실이라고 한 거를 여기를 손실을 크게 여기를 손실을 작게. 그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0.9인 거고 마이너스 로그 0.6인 거예요. 이거 다르게 쓰면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P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P. 예, 되셨습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이유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낮은 확률로 예측을 하면 그러니까 예측을 했을 때 낮은 확률로 예측을 한 거는 손실을 되게 큰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높은 확률로 뭔가를 예측했을 때 그때는 낮은 손실이다. 손실이 적게 예측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가 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모양을 아셔야 돼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린 이유가 음, 어,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S차처럼 생겼다. 이거를 우리가 확률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오렌지색을 중심으로 보시면은요. 100%의 확률로 예측을 했는데 100%의 확률로 예측한 게 정답이었어요. 그죠? 그럼 손실이 0이어야 돼요. 손실이 0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 50%의 확률로 예측을 했는데 그 확률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100%의 확률로 예측한 것보다는 손실은 크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 요렇게 낮은 확률로 예측했을 때는 손실이 커지게끔 높은 확률로 예측해서 정답을 맞췄을 때는 손실이 적게끔 그런 함수를 생각한 게 로그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그 함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식이 그 이해가 됩니다. 거기 로스라고 하는 거 있죠. 로스라고 하는 거 있고 JW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스는 샘플 하나에 대한 그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JW라고 하는 거는 함수인데 손실 함수, 그러니까 샘플 여러 개에 대해서 손실들을 평균을 낸 개념이에요. 평균을 낸 개념이고요. 자, 그 함수, 로그로스 함수를 볼게요. 요 개념 아시겠죠? 높은 확률로 예측했는데 예측이 맞았다? 그럼 손실이 적어야 되고, 낮은 확률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에 맞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손실은 어, 위에 있는 손실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이죠. 자, 거기 로그로스가 뭘로 정의가 됐냐면 그냥 로스라고만 할게요.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y 로그 p 더하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p라고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이거 별게 아니고요. y는 실제 값이에요. 여기서 y는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이고요. 실제 값은 그 이진 분류에서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이진 분류에서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진 분류는 두 가지 클래스가 0이냐 클래스가 1이냐를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독특하게 1을 양성으로 하든 음성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음성. P는 Y가 1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는 Y가 1이 될 확률, 그럼 1 마이너스 P는 Y가 0이 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실 볼게요. Y가 1일 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죠. 얘가 1이니까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이게 마이너스 로그 P 아닌가요? 어? 그죠? 만약에 Y가 0이다라고 해볼게요. Y가 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Y가 0이다. 그럼 얘가 0이잖아. Y가 1일 때는 Y가 1일 때는 여기가 0이었어요. 응? 이게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Y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 될 확률에다가 로고를 씌운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거 하나만 남는 거고요. Y가 0일 때는 얘가 0이란 말이에요. 얘는 1 마이너스 0이니까 1이죠. 여기는 1 마이너스 P니까 1 마이너스 P가 의미하는 거는 0이 될 확률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P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렇게 정의한 값은요. 여기서 정의한 값은 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끔 한 거예요. y가 실제 값이에요. y가 실제 값이고 여기서의 p는 y가 1일 때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y는 y가 0이면 1이 되는 거고요. y가 1이면 0이 돼버려요. 여기서의 p는 y가 1이 될 확률이기 때문에 1-p는 y가 1이 아닐 확률, 다르게 얘기하면 y가 0이 될 확률인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얘만 남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0만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얘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로그로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양성으로 분류를 했든 음성으로 분류를 했든 양성으로 분류를 했든 음성으로 분류를 했든 얘가 손실이 되게끔 얘가 손실이 되게끔 만들어준 게 로스. 근데 이건 샘플 하나에 대해서예요. 샘플 하나에 대해서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샘플이 있겠죠? 첫 번째 샘플이 1인지 0인지가 있겠죠? 그리고 예측할 때 그 첫 번째 샘플을 1이라고 예측한 확률이 있을 거고 0이라고 예측한 확률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게 샘플 하나에 대한 손실. 샘플 하나에 대한 손실이니까 그게 몇 개가 있을 거냐면 샘플 개수만큼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손실들을 다 더하고 n으로 나눠주면 그거는 평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평균. 손실들의 평균인 거예요. 손실을 로그 로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손실을 로그 로스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손실 함수는 그 로그 로스들의 평균으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y는 실제값 0 또는 2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p는 y가 1일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일 확률. 그럼 반대는 1-p는 그 음성이 될 확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로스의 정의고요. 이건 이진 분류에서 사용하는 로스의 정의예요. 손실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손실들의 평균으로 우리는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기식을 만든 다음에 선형회기식을 이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넣어요. 그럼 얘가 양성이 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양성이 될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요 손실 함수에다 넣어요. 그럼 그 손실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손실들의 평균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W0, W1, W2 같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서?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예요. 로그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W들을 찾았으면 개수들과 절편들을 찾았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가지고서 확률이 0.5보다 크다. 그러면 양성, 확률이 0.5보다 작다. 그러면 음성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훈련을 하고 나면 코이피션트들과 인터셉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들이 무엇을 할 때 사용이 되냐면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돼요. 여기 보시면 예측 값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측 값만 주는 게 아니라 예측 확률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양성이 될 확률, 이쪽이 음성이 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선형회계식이 로지스틱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로 들어가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저희가 그 딥러닝을 하게 될 때 신경망을 만들 때 신경망의 출력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경망의 출력 함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화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액티베이션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출력 함수로 출력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예요. 시그모이드. 그래서 얘는 그 잘 알아두셔야
생긴 모양 적어도 S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코드로 작성한 것보다 말로 설명드린 게 좀 많았어요. 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